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기식 관련 업체 노바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죠. 2008년도 11월에 설립이 돼서 정확히 10년 만인 2018년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마치 기념하듯이 상장하게 됩니다. 최대 주주는 대표이사 권석형, 그 외에 특수관계자 하면 37%가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종 배경을 여러 군데 거쳐오셨습니다. 중대 약학과를 졸업하셨고 여기서 석사, 박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근당 제약, 사마약품, 한국파마, 그리고 추억의 회사인 렉신 바이오텍, 현재 넥스티비티의 대표이사를 거친 이후로 노바렉스 경영을 하게 됩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협회 장이기도 합니다. 건기식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영상에서 할애를 했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딱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식품을 건강식품이라고 한다면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은 그 원료와 성분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다 파악해가지고 일일 섭취량 땅까지 다 잡아내가지고 문구와 마크를 박은 제품이다. 원료를 표준화하고 임상을 거쳐서 등록하게 되는데 그 시간과 비용이 꽤 들죠. 그러니까 일반 식품 중에서도 기능성 식품이 있고, 기능성이 건강 기능하고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이제 일부 약하고도 살짝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가 대략 5조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싱글아이 정도는 성장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성장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이것보다는 더 높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주요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자, 건기식 업계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는 일단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서 해외에서 들여온다. 그 다음에 도매업자 통해서 소매업으로 내려오게 되고, 각종 오프라인 채널이나 홈쇼핑 판매, 그리고 다단계 판매 등으로 소비자가 받게 됩니다.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여기 제조업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품화되는 구조는 화장품하고 비슷해요. 얘는 말 그대로 제조만 하는데 ODM, OEM 해가지고 브랜드 업체한테 주면은 브랜드 업체가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 말리면서 파는 구조예요. 그래서 노바렉스를 일종의 건기식 공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겠죠. ODM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자신들이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 OEM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 ODM 같은 경우는 여러 구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구조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ODM이 수익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동사도 이제 OEM보다는 ODM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한 반 정도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가 이런 제조하는 역할을 해주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그걸 하겠죠. 그럼 파우더, 캡슐, 젤 이런 다양한 형태로 건기식의 제형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포장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원료와 성분이 있는데 여기 고시형과 개별 인정형이 있는데요. 이런 원료들은 연구를 해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쓸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개별 인정 원료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 생산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한동안 쓸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노바렉스가 이게 17년 기준이긴 하지만은 이미 상당한 개별 인정 원료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ODM, OEM 하는 공장 축에서는 순위권에 있으며 여러 경험을 통해서 원료와 제품, 고객들을 확보한 바 있었다. 특히나 발주처, 고객 같은 경우에는 늘면 늘수록 좋은 것인데 200개 이상의 국내 회사들과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구성은 당연히 이제 제품 제조를 통한 것이고, 이게 개별적인 품목이 뭔가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건기식 업체들한테 납품을 할 테니까 대부분 내수로 잡혀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게 18년쯤부터 해가지고 성장세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붐이 터지면서 고객도 늘어나고 매출도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나 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크게 작용을 했었겠죠.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년도에 이렇게 점프업을 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사도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도 조금 눈에 보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회사의 OPM은 한 10에서 12% 정도 나오고 있고,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2,800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달성 가능한가를 봐야겠죠. 일단 최근 1분기까지만 보면은 YY로 25% 정도 매출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 이는 작년 분기 매출이 한 500억에서 550억 정도씩 찍힌 걸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PM 같은 경우도 조금 좋아져가지고 13%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자, 매출 구조는 특별히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분기로 본다고 다른 건 딱히 없을 거고요. 근데 2분기 같은 경우에 이게 애널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711억에 영업이익 88억이 나와 있는데요. 1분기가 매출액이 6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는다고 본 거고, 정확히 이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GPM이 16%대 판관비는 1분기 정도를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잡아놨을까? 이게 1분기만큼 GPM을 보면 1분기는 GPM이 17%대고 판관비도 이렇게 똑같이 잡았으면은 이익률은 훨씬 더 높게 이런 2번 가정처럼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살펴보니까 여러 애널들이 레포트를 썼어요. 근데 누가 레포트를 썼던 간에 연간 매출 한 2,800억 정도는 다 그냥 썼는데 2분기 예측치가 제각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최근에 쓴 애들이 매출액을 한 680억 정도를 잡아놨어요. 이게 뭔가 이질감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심지어 가장 매출 높게 쓴 애가 2분기 매출액을 680억을 잡아놨다는 것은 좀 찝찝합니다. 실제 1분기 매출이 620억이 나왔고 2분기가 만약에 680억이 나온다고 치면은 둘이 합쳐가지고 1300억인데 연간 2800억이 넘어가려면은 하반기가 왕창 터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대충 반띵해도 분기당 750억씩은 나와줘야 돼요. 결국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일단 애널들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반기가 이렇게 엄청 좋아지든가 아니면 연간 매출치를 꺾든가. 그리고 2분기는 좀 조심스러울 것이다. 일단 어떻게 예상을 하든 YOY로 성장률은 1분기 대비는 둔화가 됩니다. 근데 680억대가 되면은 12%대로 성장률이 훅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겠죠. TT 할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실제 2분기 매출액은 670억 정도 더 보수적으로 보고 OPM은 1분기보다도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80억에서 85억 정도로 요 사이에 언저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사실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용 구조 때문입니다. 과거 동사가 이익률이 개선됐던 것은 매출 증가에 따른 부분이 큽니다. 전체적인 비용 구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재료가 한 65% 정도, 급여가 한 12% 정도, 요거 떼고 나면 이제 이익률이 12% 정도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될 텐데 21년도 1분기를 보면은 이익률이 좀 더 높아졌었거든요. 이게 GPM 개선에 의한 것인데 GPM 개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외주 가공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1% 넘게 떨어졌던 요거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감소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1% 넘게나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연간 금액이 한 20억 정도는 됐었어요. 그럼 분기당은 5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1분기 때 3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2억 정도는 뒤로 밀렸을 수도 있어서 2분기 GPM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판관비를 봐야 될 텐데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금액은 계속 늘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른바 고정비 효과로 이익률 개선에 큰 기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는데 작년 말에 5.5%였는데 1분기 때는 4.9 정도. 이러면 더 내려온 건데 이제 4%대가 됐으니까 이 항목들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금액치를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여기서 더 절감하는 것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GPM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내려오고 판관비가 더 절감은 좀 어렵다고 치면은 OPM 같은 경우도 살짝 둔화되는 이런 그림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가오는 2분기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 근래 애널들이 매출을 소폭 꺾은 부분도 있고 비용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때문입니다. 자, 과거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도 비슷하게 따라 움직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살짝 꺾여 있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여전히 노바렉스가 기타 피어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싸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10배 언저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11년도 컨센서스에 대해서 일단 확신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 밸류는 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피어 대비 오히려 좀 더 비싸진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달성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는가 이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트래킹 했는데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동사는 상장 당시에 증설 이야기를 했었어요. 최근까지 5송의 증설이 진행 중이었는데 여기 2분기 말 정도로 완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될 경우에는 캐파가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고 자동화율이 높아져가지고 월등하게 이제 비용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Q랑 C가 다 이제 좋아진다는 것인데 이게 혹시나 싶은 겁니다. 물론 공장이 완공된다고 해서 바로 그러지는 않겠죠. 초기에 돌리다 보면은 제품의 수율 같은 것도 있고 여러 부대 비용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익률보다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뛰는가가 더 중요할 텐데 이게 금세 올라가지고 커지고 그러면은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날 건데
큰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현재까지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뷰 자체는 보수적입니다. 이른바 이제 어닝 쇼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자세한 것까지는 파악이 잘 안 될 테니까 이렇게 지리지리한 상황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컨센서스 대비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이 막 기대치 미달이라는 거지 막 폭망해가지고 막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발 빠른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TT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주가가 이 모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뭐 요 레벨 박스권 어딘가에 이렇게 머물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주가가 이 박스권의 어딘가에서 움직이다가 혹시 모를 하반기에 큰 매출이 붙어서 레벨업 하는 것,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건기식 생산업체 노바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내용이 별게 없어요.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